네,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1250만 원을 보조금을 받아서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1일 날 2021년 보조금에 대한 정책이 최종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어떤 점이 좀 달라졌는지 간단히 보고 실제로 변경된 테슬라 모델 3 보조금을 적용하면 얼마에 구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좀 복잡한데 저도 막 엄청나게 자세하게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리면 원래 연비 보조금이 400만 원, 그리고 주행거리 보조금이 400만 원 최대 해서 합쳐가지고 이제 최대 지원 금액이 8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700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연비 보조금이 최대가 420만 원, 보조금 주행거리 보조금이 280만 원, 이 둘을 합치면 700만 원이죠. 이제 좀 이행 보조금과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보조금 이 두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구간별 보조금 차등,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6천만 원 미만과 그다음에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9천만 원 이상.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전기차는 이제 보조금이 안 나오고 6천에서 9천만 원은 50%, 6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게 코나 같은 경우는 국고 보조금을 최대 금액인 7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더 받는 800만 원을 받습니다. 이래서 이제 뭐 조금 현대차 밀어주기 보조금 정책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일단 341만 원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8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꽤 많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코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연비 보조금과 주행거리 보조금을 다 합친 700만 원에다가 이행 보조금과 에너지 효율 보조금까지 합친 100만 원까지 해서 8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뭐 코나가 최근에 뭐 불도 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되면은 그래도 전기차를 고려하는 분들은 구매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불타는 전기차를 사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정책상에서 현대차를 밀어주는 게 아니냐 했는데 이게 연비 보조금이 420만 원이 작년 같은 경우는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보조금이 400만 원이었는데 주행거리 보조금이 280만 원이죠. 코나가 기본적으로 가중 연비가 되게 좋습니다. 테슬라에 비해서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4.52, 그다음에 퍼포먼스는 4.24. 여기는 이제 5.27, 5.46. 가중거리 같은 경우는 짧죠, 훨씬. 380, 395. 테슬라 같은 경우는 402, 473. 그러니까 가중 연비에 대한 어떤 최대 금액을 더 높이고 가중 거리에 대한 비율을 줄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 50만 원씩 더한 100만 원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급을 하는 형태로 해서 코나 같은 경우는 800만 원 다 채워서 지급을 하는 형태가 된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추가로 뒤로도 보조금을 국고 보조금 800만 원을 최대로 맥스로 다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현대를 밀어주거나 뭐 테슬라에 대한 보조금을 깎는다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판단은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한 4, 500만 원 차이로 테슬라를 살 사람이 현대를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더 주더라도 테슬라를 사지 않을까. 그 현대차를 원래 살려고 했던 분들은 뭐 금액 차이가 어떻게 나든 현대차를 사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총액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테슬라 같은 경우는 341만 원이 국고 보조금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741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75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작년에 제가 받은 금액이 1250만 원에 비하면 꽤 많은 비용이 차감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나 같은 경우는 이제 400만 원에다가 800만 원 더하면 1200만 원이 되는 거죠. 제가 작년에 받은 1250만 원과 큰 차이가 없죠. 일단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내에 있는 차량인 현대차와 기아차를 구매하면은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서울 기준으론. 그리고 물론 여기 밑에 보이는 뭐 충북이나 충남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700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는 11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죠. 그렇다면은 800만 원 현대차 기준으로 코나를 기준으로 하면 1900만 원까지 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서울 말고 다른 지방에서 구매를 할 경우에는 1,300에서 1,400만 원 정도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고보조금과 그다음에 여기 지방보조금을 합쳐서 보셔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있는 지역에 따라서 이 보조금을 다르게 받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지방보조금 받았는데 사실 원래 제가 그 고향이 전주입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900만 원이죠. 그래서 서울하고 전주만 해도 이미 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제가 정말 저렴하게 살려고 하면은 500만 원까지 더 할인을 하려면 뭐 아버지 명의로 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편법을 써서 차량 구매하면은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이는 금액은 작년 기준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1250만 원 제가 받은 금액이 이 정도고요. 어, 이때도 작년에도 지방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받았습니다. 전북은 1,400만 원까지 받았고 대체로 거의 다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금액을 지원받았고 특히 강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금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사이 되는 금액입니다. 테슬라를 구매할 경우엔.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다 보니까 테슬라에게 불리하게 된 전기차 보조금이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이게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게 아니고 공평하게 진행을 했다. 이런 태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는 341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고 작년에 이제 800만 원보다는 459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뭐 거의 한 500만 원 가까이 삭감됐다면 보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구매한 차량이 모델 3 롱레인지인데 전기차 가운데 국고 보조금 삭감이 가장 높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제가 작년이 아니라 올해 구매했다면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내고 차량을 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나는 8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죠. 이게 정부가 지급 가능한 국고보조금에서 7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더 지급이 되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이행보조금과 에너지 효율 보조금을 다 충족했다. 어떻게 신기하게 다 충족해서 700만 원보다 더 높은 800만 원을 지급해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에 대한 의견들도 보면은 이 보조금 확정 발표 하루 전에 새로 입법 예고한 이유가 좀 궁금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약간 이제 보조금이 논란이 많았죠. 막 바뀌기도 하고 뭐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도 100%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또 1월 21일 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변경하고 번복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뭐 1위 전기차의 굴욕, 잘 나가던 테슬라 18대를 팔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 기사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이제 1월이면은 보조금 정책에 대한 어떤 확정된 사항이 결정되고 나서 전기차를 구매하기 때문에 1월 판매량이 큰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런 보조금 정책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뭐 2월, 3월부터 조금씩 판매량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뭐 테슬라는 18대를 팔았는데 현대차 코나는 뭐 8대, 기안 1대, 뭐 더 적은 숫자죠. 국내 차든 뭐 테슬라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기다린 거는 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확정된 내용을 기다리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1월 달에 이제 판매량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를 구매할 때 실질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롱레인지 기준으로 보면은 6,479만 원입니다.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6,479만 원이고 퍼포먼스는 7,479만 원.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5,479만 원. 이 세 가지 모델 중에서는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가 가장 많이 보조금을 받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미지수는 이게 지금 보면은 리프레시 버전이 아니라 일단 작년 기준에 있는 모델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리프레시 모델이 1월부터는 출고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홈페이지에 반영은 안 됐고 거기에 따른 가격도 변경된 사항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홈페이지 기준으로 6,479만 원의 가격으로 구매했을 때 얼마에 구매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옵션은 솔리드 블랙으로 선정을 했고, 휠 같은 경우는 19인치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조금 고가 라인인 블랙 앤 화이트로 설정을 하고,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 오토파일럿은 포함이기 때문에 FDS는 포함하지 않고 이 정도만 포함을 한번 해보고 결제를 하면은 금액은 6,929만 1,000원입니다. 일단 이 가격으로 한번 보조금 받았을 때 금액 작년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이고 왼쪽이, 오른쪽이 2021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가격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옵션은 롱레인지, 익스테리어는 솔리드 블랙, 그 다음에 19인치 휠, 블랙 앤 화이트, FDS 이 설정을 했었고, 6,469만원에 솔리드 블랙은 128만 6천원, 휠은 약 200만원, 블랙 앤 화이트 또 130만원 정도 비용이 됩니다. 그 총 합치면은 6,919만 1,000원 정도에 대한 금액이고요. 여기에 따른 취등록세는 약 300만원 정도, 그리고 등록비는 직접 한다고 하면은 한 2, 3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공채 같은 경우는 약간 변동사항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16만원 정도 기준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그때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참고해 주시고, 세부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보조금은 서울 기준으로 2020년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 800만원, 서울은 450만원, 총 1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구매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좀 변수는 있지만 약 5,980만 6,588원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인 6,900만원의 차량을 세금까지 다 포함해도 한 6천만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구매를 할 수 있었죠. 이 보조금이 1,250만원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는 이 정도 가격으로 구매를 했던 차량을 2021년에 기준으로 하면은 동일한 옵션, 롱레인지, 솔리드 블랙, 19인치 휠, 블랙 앤 화이트, 자율주행을 설정하지 않은 차량을 세금도 동일하겠죠. 구매한다고 하면은 6,400만원, 6,5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0년 보조금은 1,250만원인데 2021년 보조금은 741만원입니다. 2021년 보조금은 741만원이기 때문에 차액이 500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작년 대비 500만원 정도 비싸게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거는 가격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경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현재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금액으로 따지면 500만원을 조금 더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684만원에 이제 서울에서 제공하는 400만원 하면 1084만원,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한 1100만원 정도는 일단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롱레인지와 그다음에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트림을 구매할 때 잘 확인하셔서 구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롱레인지 말고 스탠다드가 히트펌프가 착용된 그 리프레시 모델이면은 사실 주행거리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롱레인지 말고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히트펌프가 적용된 리프레시 모델을 구매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보조금 정책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 실제로 롱레인지 기준으로 몇 가지 옵션을 추가한 금액의 작년과 올해를 기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테슬라를 또 주문을 많이 하시고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모델 Y는 언제 출시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델 Y 같은 경우도 1분기 내에 출시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델 Y뿐만 아니라 모델 3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 정리를 한번 다시 해서 공유를 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새롭게 바뀌는 정보가 있으면은 정리해서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